전력 소모량은 30W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형광등 2개 켜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꺼졌죠? 들었다가 바로 갖다 대면 네, 바로 녹는 거 확인했죠? CPU 핀이 휘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알리익스프레스 공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행사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할인 코드가 제공이 되니까 만약에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밑에 반드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많은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구나 장비들 혹은 이런 컴퓨터들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신 패드입니다. 샤오신 2024 버전이고요. 현재 이 제품은 최근까지는 반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반글화하는 방법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85 프로세서를 채용하고 있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8기가, 안드로이드 버전은 현재 13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128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7040mAh로 되어 있고요. 20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SD 1TB까지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무게는 465g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인치 화면이고요. 반글화 작업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제품은 넷플릭스용이라든지 영상 시청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내수용을 구입을 하셔서 반글화, 쉽게 말해서 반만 한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긴 합니다. 2024 나오면서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인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이시. 자, 여기서 우리는 영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와이파이 연결해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반글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업데이트는 꺼주겠습니다. 레노버에 따로 로그인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별도로 잠금도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반글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센터에 들어가서요. 녹색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좋아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뭐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할 앱을 물어보는데 이 옆에 뛰어넘기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검색에서 여러분이 구글을 검색해 줍니다. 이거는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나오죠. 옆에 네, 설치 안정이라고 있는데요. 안정 버튼 눌러주시면 네,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셨다면 여러분 설정에 한번 가주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세팅이요. 좌측에 찾아보시면 앱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누르셔서 이곳에서 구글 베이직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 온 해주시면 자, 방금 전에 설치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란 말이 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렇게 셋 에디트라고 치시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앱이 나오는데요. 이걸 설치해 주시고요.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별도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APK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의 프로그램 설치용 앱이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에디 파일이라고 있죠. 일단 동의한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USB 메모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수락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이렉트 인스톨, 네, 인스톨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 에디트에 들어가 봅니다. 네, 우측 하단 컨티뉴 눌러 주시고요. 네, OK 버튼 눌러 주시고 아무 버튼이나 눌러 주시면 이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러스 하셔서 SYSTEM 그 다음에 언더바예요. LOCALES 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네, 하단에 세이브 체인지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값을 입력하게 돼 있죠. 자, 이곳에다가 소문자 KO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대문자 KR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문도 같이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코마 한번 쳐주시고요. EN 다시 대문자로 US라고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면 이제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갔을 때 네, 적지 않은 메뉴가 이미 한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글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한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생 사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시면 최대 재생 해상도가 풀 HD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데이트 한다라고 나오면 가급적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방글화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미니 PC입니다. 여러분, 미니 PC 너무 핫하잖아요. 저도 미니 PC를 본 순간 깜짝 놀란 게, 와, 진짜 이게 컴퓨터가 맞나 싶은 사양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미니 PC입니다. 12세대 N100 프로세서가 채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이 제품의 옵션은 메모리 16기가에 512 SSD가 채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4K 60Hz HDMI가 3개, 기가비트 램 포트가 2개, USB 3.1 포트가 3개, 듀얼 와이파이 지원되고요. 블루투스 4.2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윈도우 11 프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양만 딱 들으셔도 이건 문서용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사양 아니야? 네, 전혀 문제 없고요. 인터넷 작업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게임이라면 어느 정도 게임도 가능하고요. 그 전력 소모량은 30W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30W 여러분, 이거 형광등 2개 켜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답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브라켓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여러분 나중에 모니터 뒷면에 걸어서 이렇게 본체를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선 없는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HDMI 케이블이 하나 있겠죠. 여기에 있는 나사는 아까 그 브라켓에 연결을 해서 요 미니 PC 밑에 보면 나사가 2개가 있죠. 이 나사 단자 2곳에 고정을 하게끔 나온 제품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좀 높은 해상도로 돌리면 어떨까요? 4K로 가볼게요. 오, 렉이 없네요. 아예 8K로 올려보겠습니다. 오, 렉이 아예 없네.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지를 좀 봤으면 하니까 좀 창을 여러 개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좀 창이 긴 것들 몇 개 띄워놓고 한번 쭉 내려볼게요. 자, 내려가라. 쭉. 네, 이 정도 멀티태스킹이면 사무용으로 쓰거나 웹 검색하거나 이런 거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컴퓨터 살 수 없잖아요. 10만원 지금 초중반 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져 있고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통상적인 설명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앱 다운로드 받는 QR이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제품은 TR256i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256에 192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25Hz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 측정 범위는 영하 15도부터 600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면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요. USB에 연결할 수 있는 타입C 젠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C 연장선이죠. 스마트폰에 직접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적 제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구석을 봐야 된다거나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들이 뭐 엔진룸 안에서 특정 부품을 좀 체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꽂아서 쓰시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기 편한 방법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케이스가 있으니까 대부분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케이스를 벗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잠시 후 인식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이제 온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탁탁탁 하는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안내해드리면 현재 이 플러스는 가운데 고정되어 있죠. 제가 측정하고 있는 곳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곳의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현재 이 화면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가장 낮은 온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응용을 좀 해봐야겠죠. 고장난 스마트폰에서 어떤 부품이 고장난지 찾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값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보이시죠? 네, 바로 쇼트가 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일 때
화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다시 한번 둘, 둘, 셋. 보셨습니까? 지금 어딘가가 발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짜잔. 요 녀석입니다. 타버렸죠? 이 MLCC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요. 저희는 데이터 복구가 목적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열 안 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흐르는 전류는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하나가 복구 진행이 돼버리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제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볼게요. 히히! 들어왔습니다. 복구 하나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데이터 복구에도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기비스에서 나온 도크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 맥북이라든지 요즘에 나온 노트북에는 별도로 모니터 단자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환 단자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 제품은 U100 울트라 모델입니다. 가장 높은 모델이에요. 이제 옆면을 마그네틱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 SD와 일반 SD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대편을 열어보면 M.2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VMe가 지금 젠3일 건데 256기가 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덱스가 올라왔죠.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아니면은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매번 뭐 데이터를 옮긴다던가 할 때도 그냥 꽂아서 바로 도크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촬영했던 동영상 하나를 이쪽 저장 매체에서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그럼 7기가짜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50%, 60%, 70%, 80%. 아, 이거 되게 빠르네. 데이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외장 하드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런 도크스테이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제품은 하기비스 U100 울트라 모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제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히팅건과 인두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공고했던 제품 중에 하나죠. 히팅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즐이 3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5mm, 8mm, 10mm고요. 100도에서 450도까지 선택 가능, 마그네틱 슬립 모드가 있어서 거치대에 거치만 해주시면 전원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인두기 같은 경우에는 3인치 스크린에 아주 크게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메탈 소재 제품에 별도로 접지도 되어 있어서 접지 소재 가능하고요. 옆에 거치대에 오토 슬립 모드 넣을 수 있는 신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온도가 다운되게 됩니다. 네, 히팅건은 이렇게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들면 원하는 온도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풍속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온도는 385도에 풍속은 40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여기에 있는 속도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 이제 잠시 후에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런 제품은 절대 전원 코드 바로 뽑거나 아니면 뒤에 전원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다 타버려요. 이렇게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두가 여러분들 뭐 다이소 같은 데도 가면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인두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온도가 올라오는지가 중요해요. 접점에 닿았을 때 온도가 바로 뺏기거든요. 뺏겼다가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원을 킨 다음에 자, 원하는 온도 450도를 일단은 세팅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1, 2 봤습니까? 2초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도를 식힌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 올라왔죠? 자, 담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녹았죠? 들고 자, 바로 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고 자, 꺼졌죠? 들었다가 바로 갖다 대면 네, 바로 녹는 거 확인했죠? 1초 안 걸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온도가 빨리 복귀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제품은 여러분 현미경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제품이거든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은 뭔가 어떤 제품을 정밀하게 봐야 되는 직종이라고 하신다면 이 가격에 이런 제품 구매하기 정말 어려우세요. 장담할게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전자식 접안렌즈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착은 해보는 걸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놓고 여기에 별도로 타입C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밝기 조정이 됩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해놓고 이 전체 몸체를 내려서 선명하게 보이는 가장 낮은 부위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양쪽 간격도 잘 조정해 주셔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맞으면 이 작은 걸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5만원짜리를 이곳에 잘 고정해 주고, 자, 상단에 있는 걸로 조정을 해주면 이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평소에 좀 할 수 없었던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메인보드는 CPU 핀이 휘었습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휘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재판매도 좀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핀이 하나가 부러져 있네요. 저건 용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핀들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 펴진다. 오래 가지 못하겠네요. 앞에가 꺾여갖고 이미 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끝을 좀 보강해줘야겠네요. 이쪽 부분 일단 마무리가 됐고, 저 끊어진 거는 나중에 보강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휘어뜨렸지?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일부러 휘어뜨린 것 정도로 완전히 꽈배기가 돼 있네. 신기하네요. 어지간해서 이렇게까지 안 휘는데 뭘 하신 걸까? 옆에랑 높이랑 요 포인트만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돌아옵니다. 이쪽에 끝이 하나가 빠진 거 빼고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 확연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 편도 현재 보면 핀이 아까 하나 휘어 있었는데 현재 핀 휜 게 하나 부러진 거 제외하고, 여기 하나 비어 있죠. 부러진 거 하나 제외하고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교정을 해 놓으면 CPU 인식에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 부러진 거 하나만 용접을 좀 해서 길이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경이 없다면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은 제품들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많이 고민하고 조율해서 선택된 제품들인 만큼 필요하신 분은 최대한 빨리 주문을 해주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쿠폰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가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가를 주더라도 물건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사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지금 이 기회라는 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